네, 주상전화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시은 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현대오토에버요. 아, 현대오토에버요.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만 8천 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아, 15만 8천 원이요. 예. 아, 그래도 올해 매수를 하신 거네요, 시청자님. 예, 좀 아, 오래됐습니다. 아, 네. 어떤 이유 때문에 현대오토에버 선택하셨을까요? 좀 그전에부터 조금 샀다 팔았다 했습니다. 아, 근데 한번, 이번에는 네. 예. 어디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좀 못 팔았습니다. 아, 한번 수익을 보셨었고요. 예. 아, 최근에 계속 밀리고 있어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월긍정 나왔습니다. 아, 김시은 팀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대오토에버 그 테슬라 로보택시 이슈 있을 때 가장 강하게 올랐고 지금은 뭐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자율주행 이슈가 최근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세가 좀 크게 분출되지는 못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 연관되어서 퓨런티어 같은 기업들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현대오토에버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쪽에서 이슈가 나왔다라고 해서 현대오토에버가 무조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결국 중요한 것은 현대차가 자율주행 SDV 쪽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 그리고 얼마만큼의 성장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현대 같은 경우에 현대차나 같은 부분에는 결국 자율주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물론 이제 자율주행 3 레벨 3에 대한 이제 시장 개화가 조금씩 미뤄지게 되면서 기대감 역시 조금씩 늦춰지고 있기는 하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이 종목은 손절하는 종목군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두시고 이슈를 천천히 주목해 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지금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 보고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라인대가 12만 2천 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라인대를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크게 급등했던 라인대이고 최근 사례를 보면은 이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와줬던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대까지 내려오게 되었을 때는 저는 이제 추가 매수 한 5% 정도 더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기존 계좌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계좌에서 또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실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분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자율주행주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크지 않아서 많이 걱정되셨을 텐데요. 팀장님이 말씀드린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시청자님 꼭 수익으로 돌아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루닛 아, 루닛이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만 7천 원에 네. 33%. 아, 7만 7천 원에 33%요? 네. 아, 그럼 우리 시청자님 혹시 수익을 보셨다가 지금 내려온 네, 건가요? 네, 아니면- 아, 네. 수익을 한번 보셨었어요? 블록딜 그 얘기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아, 예, 아, 그러면, 매수한 거예요. 예. 아, 그럼 8만 5천 원대까지는 또 수익을 보셨었네요, 시청자님. 예. 더 아쉬우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네, 루닛에 대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의긍정 나왔습니다. 아,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청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급락했는데 이제 좀 급락은 멈춘 건지 오늘 그래도 양봉으로 돌아서긴 했거든요. 네네네.
일단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중이었는데 홀딩을 하셨던 부분들이죠. 네. 네네. 그러면 일단 저는 루닉 같은 경우는 이게 시청자분 같은 경우도 단기로 보고는 지금 접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수익 중인 부분들에서도 지금 매도를 진행을 안 하고 일단은 비중이 지금 33%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신다라는 것은 일단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루닉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비중이 33%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쪽에 만약에 추가 매수가 진행이 되면 못해도 한 60% 정도의 포트를 지금 보유를 하는 거잖아요, 물량을. 예, 예. 그렇다고 예, 하게 예. 되면 실질적으로 기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간적인 낭비를 좀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닉 예. 같은 경우 지금 주요 임원들에 대한 부분들의 블록딜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들은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사업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임원들 같은 경우가 뭐 어떤 뭐 꼼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블록딜로 주가가 더욱더 내려가면서 디스카운트 구간에 좀 돌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연기금은 지금 계속 죽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연기금이 계속해서 죽고 들어오고 와주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매수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루닛의 외형 성장, 즉 루닛스코프 쪽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는 저는 본격적인 성장성이 입증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앞전에서도 볼파라 헬스케어를 이미 인수를 해가지고 그 인수에 대한 효과를 올해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인수에 대한 효과를 내년에 일단은 좀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랑도 비소세포 폐암 쪽에 대한 부분들의 협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루닛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 중에 가장 큰 게 AI 기반의 바이오마커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AI 기반의 바이오마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루닛 말고는 딱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루닛의 이 AI 암 진단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의사보다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15% 이상 상향을 해서 암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I 의료 분야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자 역할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암이라는 것은 뭐 이게 쉽게 없어지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암 진단 시장은 계속해서 저는 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일단은 루닛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 부분들이 바탕이 돼서 성장성을 계속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저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이제 저는 만약에 여기서 루닛이 많이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48,1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블록딜 여파로 주가가 빠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브레이크는 걸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땐 도지형 캔들로 만약에 이번 주를 마감을 해준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한 번 더 방향을 한번 뚫고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48,100원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굳이 뭐 떨어진다고 이거를 지금 뭐 매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가져가기보다는 지금 평단도 저는 앞으로 성장성 놓고 보면은 그렇게 높은 평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든지 손절을 진행하기보다는 그대로 좀 홀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니, 우리 시청자님 한번 수익을 보셨다가 빠져서 더욱더 아쉬울 것 같아요.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전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네, 저 어떤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42만 원에 네, 30%. 42만 원에 30%요. 네네. 그래도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아, 주셨을까요? 이걸 지금 가지고 가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언제쯤이나 좀 네. 저희가 기회가 올지. 알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선택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 뉴스에 좀 호재가 떴길래 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김시인 팀장님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2차 전지 업황이 여전히 좋지 않잖아요. 그래도 반도체 쪽은 뭐 보조금도 확정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괜찮을까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항상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문의를 주실 때마다 부정 의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했을 때 그나마 볼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은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에 대한 의견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굉장히 다양한 2차전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진행을 하고 실제로 수혜를 받고 그나마
견고하게 버텨줄 수 있는 쪽을 찾게 된다면 저는 엔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최근 시장이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 그동안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나왔는데 시장에 대한 하락세가 나오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역시도 함께 차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은 약간은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지난 9월부터 했을 때 거의 3달 동안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사실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그렇게까지 좋은 평단가는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그동안 37만 원에서 42만 원 그 부근까지 해서 움직임이 계속 나왔던 상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좋았던 선택지는 박스권 하단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37만 원 라인대를 깨게 되었을 때는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하시고 다시 한번 밀림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갔을 때 그에 대한 물량을 다시 한번 담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손절을 하기에는 좀 하락이 좀 나온 상황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2차 전지 관련했던 악재들이 여기서 또 더 나올 것인가?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IRA 폐지한다라는 내용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1월 20일 이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일 이후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면 조금 더 홀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지금 30%라고 하셨는데 사실 15%나 20% 정도라고 했으면 나중에 눌림이 나왔을 때 비중을 또 추가를 해보자라고 할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IRA 법안 폐지 이슈도 그렇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악재는 나올 만큼 다 나왔다. 두 분 모두 긍정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할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1636번님께서 전진 건설 로봇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만 원에 비중 50% 가지고 계신데요. 다른 것들 많이 손해봐서 이 종목 선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에 매수하자마자 지금 계속 2거래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어서 네네. 걱정되실 것 같고 또 한 번에 이렇게 비중을 50%를 실으셨거든요. 괜찮은 선택하신 걸까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손실 보시던 게 많다 보니까 네. 좀 급하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또 비중도 50%를 지금 가격에서 이렇게 샀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 전진건설 로봇 굉장히 좋긴 합니다. 네. 좋기는 하지만 너무 고가권에서 부담감 있게 좀 물량을 담으신 것은 분명히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거래일에 27%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걸 보고 추가적인 상승이 들어오니까 이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돌파 매매 나오면서. 근데 일단은 윗골에 남기면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비중까지 실려가지고 좀 불안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특히 이 콘크리트 펌프카 쪽에 대한 부분들은 뭐 북미 쪽도 마찬가지고 국내 쪽에서도 이미 점유율이 상당 부분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 콘크리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건설 시장에서 필요한 또 소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진건설 로봇의 이 펌프카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충분히 국내 쪽에서도 더더욱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죠. 전쟁이 종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또 뭐 언제 전쟁이 종결이 될 거다. 뭐 이런 예상치들도 지금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재건주들의 여전히 이 모멘텀 부분들 꺾이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추가적인 주가의 발산 능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 안에서도 일단 저는 재건주들 내에서 좀 대표적으로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혹은
SG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충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주가의 상승은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워낙 지금 고가권에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 봉으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아직 추세가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가권에서도 일단은 수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일단은 단기적인 눌림이 나와주고 있지만 생각보다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급감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박스권을 치면서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이런 고가 패턴을 그려나가는 기업들이 좀 이러한 흐름들을 좀 많이 연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한번 촉발이 되고 나서 일부 눌림이 나오면서 한번 쉬어가는 거죠. 쉬어가면서 일정 부분 지금 고가권에 있었던 물량들을 좀 소화해주는 작업들을 지금은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전진건설 로봇이 한 번 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 구간들은 저는 38,700원 돌파이지 않을까 싶어요. 38,700원을 충분하게 돌파해주고 혹은 그날의 종가를 확실하게 적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위쪽에 꼬리 작업해주려는 움직임이 한 번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왔을 때 이 비중 50%를 욕심을 가지고 그냥 계속 홀딩하기보다는요. 저는 비중 좀 축소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워낙 고가권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뭐 반 이상은 저는 축소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물량을 조금 더 끌고 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비중 절반 정도를 좀 조절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5206번님께서 블루엠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5,23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당장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달래 필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내용은 김시혜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미고비 출시 이후에 매수를 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최근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연속성이 좀 부재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시청자님이 평단가 자체가 굉장히 위에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지금 현재가를 대비했을 때 거의 50% 이상의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손절을 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전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또 이제 매매가 엉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기업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지를 봐야 하는데 그동안 좀 쉬어졌던 이슈가 내년 같은 경우엔 다시 한번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가 위고비에 대한 물량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어요. 올해 배정된 물량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고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에 그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굳이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기업이 과거에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만큼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붙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절보다는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루엠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아나 IDT 가지고 계신 분이 연락 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장명선님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9,700원에 비중 10%입니다. 순식간에 급락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11월 말에 딱 20% 넘게 급락이 나왔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앞전에 뭐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좀 주가를 끌어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일단 그 이후에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세론 이슈가 좀 작용을 해준 것 같아요. 다만 일단 이제 아시아나 IDT 마찬가지로 지금 항공주들 뭐 특히 뭐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제 합병이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일단 항공주 내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커진 게 대한항공이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이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에어부산 쪽이랑도 계약을 또 체결을 했고,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결국 시스템 통합 쪽에 대한 부분들의 유지보수 계약이 에어부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행사들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가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합병 기대감으로 올렸던 거 그냥 그대로 다 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대감이 일단은 꺼지면서 주가를 좀 전부 다 뺐던 부분들인데,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크진 않지만 좀 바닥권에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를 뺐던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도 일단은 줄면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가 지금 매도하는 물량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캔들의 크기가 큰 부분들은 반대로 매수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포지션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캔들 크기가 그냥 좀 크게 떨어진 것뿐이지, 거래량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언제든 반등이 들어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19,700원의 1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1,800원대를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1,800원대를 만약에 좀 지지를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상승 기조가 여전히 좀 살아있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해당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은 정말 크게 밀리면은 만 원대까지도 일단 밀릴 가능성도 일단은 생각은 해둬야 되거든요. 10,000원대까지 만약에 밀리면 여기서 추가하면서 저는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그냥 10,000원대까지 밀리지 않고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굳이 지금 상황에서 아시아나 IDT를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를 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홀딩을 계속 추가 매수 없이 홀딩을 하는지, 아니면 10,000원대 부근에 오면은 추가 매수 진행해서 평단을 낮추고 추후에 반등이 나올 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든지, 그 두 가지 전략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 IDT 손절 가격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혜훈님께서 이렌시스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5,5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신데요. 이 내용은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보핏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보핏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가요, 팀장님? 이게 저도 이제 보핏 출시한다라는 내용을 거의 뭐 2, 3년 동안 듣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도 출시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도 올해 상반기엔 하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에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연말 되도록 아직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만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렌시스가 보핏의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어서 과거 보핏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을 때 항상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나왔던 만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보핏 출시가 언제 하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렌시스가 뭐 이제 정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전망이 없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간만 조금 더 두시고 홀딩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라인대 역시도 사실 중요한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4,000원에서 3,700원 라인대에서 좀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만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홀딩에 대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렌시스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계속 가져가 보셔서 내년에는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